자, 역함수. 우리가 어떤 x에서 y로의 함수를 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fx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질문할까요? f1은 얼마입니까? 2요. f2는 얼마예요? f3은 얼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말고 이쪽으로 가는 걸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여기서 안 됩니다. 왜? 1은 2로 가고 2는 1, 3으로 가고 어이씨,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이런 함수가 정의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어떤 상태가 되면 함수가 정의될까요? 1대1 대응이 되면 함수가 정의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만 돼도 이 함수는 되지만 이 함수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4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쵸? 4는 뭡니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상황을 세팅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 f는 f1은 2고요. f2는 3이고요. f3은 1이고요. f4는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얘가 1대1 대응이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어떤 함수를 새롭게 볼 수도 있어요. 야, 1 어디로 가니? 3으로 가는데요? 2는 1로 가는데요? 그쵸? 이걸 f의 인버스 x, 역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f를 거꾸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f 인버스 1은 뭡니까? 얘가 3으로 간다라는 뜻이죠. 됐어요? 됐어요? 이걸 역함수라고 해요. 원래 함수를 거꾸로 읽는 것. 근데 거꾸로 읽으려면 조건이 필요해. 아무 함수나 다 거꾸로 읽을 수 없어. 어떤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인 함수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함수가 성립하니까. 그쵸? 그쵸? 됐어요? 네. 그래서 f 인버스 2는 1이고요. f 인버스 3은 2예요. f 인버스 4는 4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를 읽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걸 역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부른다. 근데 여기 지금 XY가 바뀌어져 있는 게 좀 보일 텐데 제가 그냥 여기가 A에서 B로 간다 라고 얘기하면 FA는 뭐라고 불러요? B라고 부르죠. 거꾸로 이렇게 보면 F 인버스 B는 A라고 부르죠. 우리 지금 F1은 2고 F 인버스 2는 1이에요. 1, 2가 2, 1 이렇게 바뀌어요. 됐습니까? 요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A가 B로 가면 거꾸로 갈 때는 B가 A로 간다 이렇게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FA가 B이면 역함수가 있는 함수라면 어떤 함수는 역함수가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연히 역함수가 있는 함수가 된 거지 역함수가 없는 함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는 함수라면 FA가 B이면 F 인버스 B는 A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냥 거꾸로 읽은 거에 불과하니까. 자, Y는 fx의 역함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대요. 첫 번째, 얘가 1대1 함수인지를 확인하래요. 그쵸? 두 번째, 이게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안 구해요. 그냥 이렇게 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책에서 말하는 건데, x와 y를 바꿔 쓰면 된다.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바꾼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괜히 더 어렵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맨날 싸우는 수학과 공학의 수학자들은 저렇게 하는 게 엄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등학생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수학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생각해야 될 이유가 하등없어요.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F 인버스, 제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F 인버스는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하면 뭐가 될까요? 그냥 원래 함수가 되겠죠. 얘의 역함수가 이거라며. 그러면 이 함수를 다시 뒤집으면 원래 함수가 되겠죠. 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함수와 어떤 A의 역함수를 합성하거나 또는 어떤 A의 역함수와 어떤 A의 원함수를 합성하면 이건 항등함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y는 x예요. 항등함수.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읽으세요. 이 상황에서 F 합성 F 인버스 1, F 합성 F 인버스 2. 이걸 그냥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얘 얼마예요? F3은 얼마예요? 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보면 F 인버스를 먼저 하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올 거거든. 지금 다시 인버스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했다가 이렇게 올 거예요. 1을 이쪽으로 가. 일로 왔어요. 야 다시 이쪽으로 와. 일로 왔어요. 뭐 1이 일로 오는 거지. 2는 2예요. F 인버스 2는 1이고 F1은 다시 2고.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F 인버스 합성 F1 얘는 자 1이 F2 1이 얼마예요? 2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F2예요. F 인버스 2예요. 얘는 다시 1로 오죠. 1. 그래서 얘가 1은 1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문자로 나와요. 문자로 나오냐고요? 네. 문자로. 그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해해야 돼요. 네.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I 항등함수 y는 x 얘를 이거 I x I y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얘인데 G 합성 F를 전체를 인버스 하면 이건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G 합성 F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했더니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놈이 뭐냐면 얘의 역함수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어떤 fx에다가 어떤 놈을 합성시켰더니 y는 x라는 항등함수가 나온대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의 역함수예요. 사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은데 우선은 받아들이세요. 됐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F랑 그놈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가 된다며요. 그러면 얘랑 어떤 애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얘가 얘의 역함수라는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거꾸로요. 어떤 애랑 F를 합성했는데 여기 항등함수가 나왔어. 는 값이 그대로 나와. 그러면 이 X라는 놈은 얘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합성한 거에다가 얘를 했더니 나오면 여기를 괄호를 쳐도 되거든요. 즉 얘는 얘의 역함수인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가 왜 F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냐? 그냥 결론만 좀 외우면 얘를 먼저 계산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되죠. 참고로 항등함수는 어떤 걸 집어넣으면 또 어떤 걸 하는데 그 합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곱하기 1과 같아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랑을 합성하면 또 항등함수 i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G 합성 F 합성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라면 얘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다 4번 해봐야 돼요. 왜냐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합성은. 그런데 얘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얘를 먼저 연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항등함수 x가 되죠. 항등함수 x는 합성의 입장에서는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건데 그 동작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처럼 사라져서 G 합성 G의 인버스 이렇게 씁니다. 얘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의
역함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G합성 F의 인버스는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외우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도형의 대칭에서 말했는데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x와 y를 바꿔 써서 구하는데 x와 y를 바꿔 쓴다라는 건 그래프상에서 y는 x의 대칭이다라고 배웠어요.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부터 시작할게요. fx가 2x 빼기 5인데 제가 질문할까요? f3이라는 건 뭐예요? 야, x에 3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니? 저기다 집어넣으면 1인 거죠. 그쵸? f7이라는 건 뭐예요? 야, x에다가 7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니?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그쵸? 지금 뭘 물어봤냐면 f 인버스 2는 a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야, f의 역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우선은 구해볼 거예요.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말은 사실 이 식은 y는 2x 빼기 5고요. 됐어요? 이제 얘의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역함수는 xy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x는 2y 빼기 5. 그래서 얘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 y의 이름이 f의 인버스 x예요. 됐어요? 됐어요? 네. 얘를 구했습니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자, 2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예요?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는 동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귀찮아. 1차만 해도 솔직히 짜증나고 귀찮은데 2차, 3차가 되면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 역함수를 구하는 동작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건 역함수에 2를 넣으면 뭐니가 아니라 야, 저 x에다 뭘 집어넣어야지 y값이 2가 나오니?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얘가 얘랑 똑같다는 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역함수에서 제일 많이 써먹을 식은 이거예요. fa가 b면 f의 역함수 b는 a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왜 fx가 나와 있으니까 fa는 2a 빼기 5는 2예요. a는 2분의 7이죠. 그냥 이렇게 구할 거예요.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물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굳이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그쵸? 네. 그러면 저 두 번째 문제도 f7이 a니까 저기다가 7 집어넣으면 뭐야? 2, 7에 14 맞아요? 뭐냐? 왜 산수가 안 돼? 2, 7에 14 빼기 5 9죠? 그쵸? 네. a는 9라고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동작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거의 안 하니까 굳이 역함수를 구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거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f1은 2래. 얘는 2래. 됐어요? f 인버스 3은 2래. 이 말은 f2는 3이래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f3의 값은 1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얘도 안 할 겁니다. 넘어갈 겁니다.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 예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됐어요? 그 뒤에 거는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fx가 ax 더하기 b인데 f 인버스 9가 1이고 f 인버스 1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a, b가 나오죠. 그쵸? 이건 f1은 9라는 말이고요. 이건 f-3은 1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a, b 그냥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고민할 것 있나요? 1은 a 더하기 b는 9고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1이에요. 됐어요? 여기서 a, b 구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너 더 안 할게요. 네. 두 번째,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fx가 이거일 때 저 첫 번째 조건 저거 그냥 바로 쓸게요. f2는 5예요. 그러면 식이 하나 나왔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f2가 14래요. f2가 5라는 걸 첫 번째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 말은 f5가 14라는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두 개의 조건식이 나왔으니 구할 수 있죠. 왜? 직선이니까 두 점만 알고 있으면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다 했어? 다 했어? 어디까지 다 했어? 앞에 하고 좀 그런 거기까지는 아직 덧셈은 안 돼 있잖아. 네. 거기까지 풀어오세요, 그러면은요. 윤재도, 거기까지. 윤재는 지금 셀은 얼만큼 돼 있어? 센이야, 자이야? 자이는 얼만큼 돼 있어? 자이 제곱근 시작했어? 근데 초반 이제 연산 들어가면 돼. 오케이?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됐어요.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요. y가 0에서 12 사이에요. 근데 x로에서 y로의 함수 어떤 직선이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대1 대응인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요. 치역은 0에서 12 사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어떤 fx ax 더하기 b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1대1 대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지나가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대각선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두 상황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은 함수 자체가 안 되죠. 왜? x가 뭐 예를 들면 1.9일 때 y 값이 없어요. 공역 범위 내에. 됐습니까? 이 말 이해됐어요? 얘는요 1대1 함수이기는 해요. 이거일 때 y값은 얘고요, 요거일 때 y값은 얘고요, 이거일 때 y값은 얘고요, 이거일 때 y값은 얘예요. 근데 치역이 요만큼 밖에 안 되죠. 공역은 이만큼인데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1대1 함수만 되는 거죠. 그런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 됩니다. 양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만 해석하면 돼요. 요거는 기울기 얼마냐? 4칸 갈 때 3x. 여기는 6이에요. 딱 가운데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A, B 값이 나왔습니다. 됐죠? 미소, 원 얼만큼 했어? 얘는 지금 아직 직선도 안 끝났어? 빨리 해.
이번에는 J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자리 바꿨으면 끝나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얘의 정의역은 얼마예요? 이 x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실수 전체예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 y값이 가지는 범위 치역은 얼마예요? 실수 전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둘 다 실수 전체니까 바뀐 게 티가 안 날 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여기서 치역이 여기서 정의역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x, y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티가 안 나죠. y는 2x 빼기 6.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7-3, 17-4 요거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얘는요, F 인버스 합성, F 합성 F의 인버스의 인버스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F 합성 G를 인버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 얘가 순서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뭘까요? 라는 건데요. 사실 얘는 이걸 먼저 써도 되고요. 그것보다도 야 그냥 얘는 뭐야? 얘 두 개 먼저 계산하면 뭐야 이거? 항등함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F의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그냥 F4죠.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F4는 12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F 합성 G의 인버스 4는 뭘 의미하냐면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 4를 의미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F의 인버스 4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fx가 저거인데 F의 인버스 4를 구하려고 저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F의 인버스 4를 P라고 놓으면 이 P를 구하려면 이건 FP가 4인데요. 이렇게 써서 이 P 더하기 4는 4, P는 0. 얘가 0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구하는 게. 그러면 얘가 0입니다. 그럼 이건 G의 인버스 0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G의 인버스 0은 얘를 Q라고 놓으면 이 말은 GQ가 0이 되는 Q값을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Q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GQ는 3Q 빼기 1은 0. Q는 3분의 1이네요. 됐어요? 네. 끝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어떤 값을 구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F 합성 G 합성 F 요거의 인버스 얘를 구하래요. 이거는 이제 식 자체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를 먼저 F 합성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 됐어요? 근데 얘가 항등함수죠. 없어져요. 곱하기 1처럼 돼서. 그럼 이건 G의 인버스 X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끝. G의 인버스 X는 Y는 3X 빼기 1이니까 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 역함수 개념이 사실은 뭘 거꾸로 하는 개념이라는 걸 알면 사실 되게 편하게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G의 인버스는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끝이에요. 네, 그러면 네. 1번에서 네. 역함수 전체 한다면 역함수 하나요? 역함수 네네네. 네. 그러면은 또 만약에 저걸 다 풀면은 아까 우리 이거 먼저 계산했었죠. 만약에 이거 푼다고 생각하면은
얘 순서 바뀌어야 돼요. 얘 인버스니까 F. 얘 가운데. 얘가 세 번째. 이렇게 와야 되고, 요게 어차피 지워지니까 F4예요. 그쵸? 아까는 그렇게 안 하고, 야, 이거 필요 없네? 그치? 그러면 F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F4. 이렇게 해석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저 안에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맞아요. 맞아요. 3개, 4개, 5개가 돼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넘어갈게요. 잠깐만. 뭐 하고 있어?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 합성함수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얘 한번 보세요. 지금 fx의 그래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a니까 이게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라는 걸 이해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fx에 a 집어넣으면 b네요. 이거 fa가 b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여서 b 집어넣으면 c네요. 이제 규칙 찾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저기 인버스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F 인버스 D는 C고요. F 합성 F 인버스 D는 얘를 풀면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D가 되고요. 그쵸? 요 앞에 걸 먼저 푼 거예요. 됐습니까? 참고로 얘랑은 위치가 바뀐 거지만 T가 안 나는 거죠. 얘가 뭐라고요? C래매요. 그러면 F 인버스 C잖아요. 그럼 얘는 B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Y는 X와 맞물려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어떤 F가 하나씩 앞으로 간다면 인버스는 거꾸로 뒤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하나가 뒤로 가면 하나는 앞으로 가고 뭐 이렇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별다른 얘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이게 몇 번까지 남아있냐? 20번이 끝이에요. 20번이 끝이죠? 자, 이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3분의 x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몰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돼요. 근데 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하면 대충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킨 게 역함수거든요. 얘랑 요 점에서 만날 때는 y는 x와 같이 만납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그렇지는 않은데 언제나 그렇지 않은 예외 상황이 있다까지만 알아놓고 왜 그런지 생각할 필요는 당분간은 없어요. 당분간은 없어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네.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얘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쵸? 역함수를 괜히 애써서 구할 필요가 없죠. 이 말 이해됐어요? 이 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아이 뭐야 이게 계산하기 싫게. 에이씨 8분의 9,8분의 9겠네요. 됐어요?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y는 x의 대칭인데 y는 x에서 안 만나고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증가함수에서는 없고요. 감수함수에서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더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절묘한 휘어짐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게, 계속 내신 문제는 종종 나와요, 고2 때. 근데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수능 특강이나 EBS 교재나 이런 데 나온 적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감소하는 경우에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y는 x가 아닌 이런 지점에서 만나는데, 이런 지점에서 만나면 예를 들면 얘가 a, b면 얘는 b, a겠죠. 서로 대칭인 지점이기는 해요. 이런 특이 사항이 있는데, 이것까지 뭐 고1 일반 학생들한테 요구하지 않으니까 혹시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런 특이 사항도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정리해 주세요. 네.